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입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평생 기업을 일구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겉모습과 내면의 태도, 행동의 일관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속이려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모라고 하면 얼굴 생김새나 키, 비율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외모란 인간의 모든 외적 신호의 집합입니다. 여러분의 표정, 목소리의 톤, 걸음걸이, 시선, 손끝의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차림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여러분이 세상 앞에 내놓는 하나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임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모습은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설명서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첫 번째 명함이다. 사람은 말보다 눈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제가 일본과 미국 시장에 처음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기도 전에 파트너들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들은 표정과 복장, 말투, 움직임에서 이 사람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를 읽어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거리에서 스쳐 지나간 수십 명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중 여러분이 좋은 인상이라 느꼈던 사람은 얼굴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눈빛이 맑고 자세가 곱고 옷차림이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외모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쌓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 변화의 시작은 현실 직시에서 온다. 제가 젊은 시절 일본을 돌며 거래처를 설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호텔 거울 앞에 서면 제 모습이 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삼성이라는 이름을 대표할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그렇다가 아니라면 저는 자세를 고쳐 세우고 넥타이 매무새를 다시 매만지고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게 사소해 보이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의 마음가짐과 하루의 무게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거울과 카메라 앞에서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아무 보정 없는 카메라로 정면 사진을 찍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진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나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피합니다. 괜히 자신감이 떨어질까 두렵고 현실을 보고 나면 변명할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현실을 모른 채 변화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객관화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장도 없다.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전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분석 없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현재를 솔직하게 보지 않으면 내일이 결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가? 겉모습은 결국 자기인식 셀프 퍼셉션의 산물입니다. 스스로를 초라한 사람이라 여기면 그 초라함이 눈빛에 스며들고 걸음걸이에 나타나고 옷차림에 배어 나옵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으면 그 자부심이 표정에서 드러나고 옷차림에서도 절제된 품격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는 나의 삶과 맞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르면 여러분의 외모는 늘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일과 인간관계에도 고스란히 스며듭니다. 제가 삼성에서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외모도 기본이 있습니다. 단정함, 청결함, 절제, 일관성. 이 네 가지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3. 좋아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기분 좋은 외모를 목표로. 여러분은 TV에 나오는 배우나 모델을 기준으로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는 비교와 열등감만 만들 뿐입니다. 진짜 목표는 이겁니다. 좋아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남이 보기에도 기분 좋은 외모를 만드는 것. 기분 좋은 외모는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안정된 표정, 건강한 피부, 바른 자세, 체형을 고려한 옷, 과하지 않은 단정함.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기를 매일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4. 오늘부터 달라지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변화는 이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내 표정을 확인하라. 감정은 표정에 드러나고 표정은 인간관계와 기회를 바꾼다. 자세를 바로 세워라. 등이 굽으면 마음가짐도 약해진다. 허리가 펴지면 존재감이 달라진다. 의도를 가진 옷을 입어라. 무심코 입은 옷은 무심한 하루를 만든다. 준비된 옷은 준비된 하루를 만든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면 6개월 후에 여러분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태도에서 나오고 태도는 결국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저는 평생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외모를 타고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얼굴형, 키, 골격은 타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세상에 주는 인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기업을 하며 가장 명확하게 본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사가 좋은 인상을 남기려면 수십 년 동안 기술을 쌓아야 하고 품질에서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아야 하고 고객이 보지 못하는 내부 공정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하루 습관의 총합, 그리고 오래 쌓인 태도의 결과물입니다. 1. 인상은 기술이다. 관리하면 바뀌고 방치하면 추락한다. 제가 젊은 시절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많은 한국 기업들은 우리는 기술력이 있으니 외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고객은 제품을 받기 전에 이미 회사 분위기, 직원 태도, 사무실의 정돈 상태를 보고 신뢰할지 말지를 결정했습니다. 외모도 같습니다. 지친 눈빛은 나는 삶에 지고 있다. 흐트러진 옷차림은 나는 나를 관리할 의지가 없다. 미룰, 휘어진 자세는 나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 이런 신호를 남몰래 내보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이런 신호를 외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는 기술입니다. 의식적으로 다듬으면 분명히 좋아지고 방치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외모를 관리한다. 제가 임직원들에게 늘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회사를 존중한다. 외모 관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아침 5분 더 일찍 일어나 머리를 정리하고 옷에 주름이 없는지 확인하고 신발을 닦고 나섭니다. 이 행동은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대충 살만한 가치의 삶이 아니다. 반대로 대충 옷을 꺼내 입고 세수만 하고 서둘러 나오는 사람은 그 순간 이미 자기 자신과 하루를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도 같습니다. 회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브랜드는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는 사람을 다른 누가 진심으로 존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삼직이 외모는 내면의 질서가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외모는 껍데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모는 내면의 반영입니다. 제가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총수들을 만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일수록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언제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헤어스타일, 자세, 말투, 표정 하나하나에서 내면의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이 질서가 바로 외모의 본질입니다. 머리가 정돈된 사람은 생각도 정돈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깨끗하게 신는 사람은 일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자세가 안정된 사람은 마음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눈빛이 또렷한 사람은 목표가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여러분의 내면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투명한 존재입니다. 4. 좋아하는 스타일과 필요한 스타일을 구분하라. 제가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했던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지만 성공은 필요한 스타일을 요구한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옷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편한 옷만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따라 옷차림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뢰가 중요한 직업이라면 단정하고 절제된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창의성이 중요한 직업이라면 유연함과 개성 있는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즉, 옷은 역할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도 똑같습니다. 삼성이 세계로 나갈 때 저는 우리는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뢰, 품질, 절제, 본질을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제품, 디자인,
포장, 광고, 매장 인테리어까지 모두 동일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스타일에 여러분이 되고 싶은 미래가 스며 있어야 합니다. 5. 첫인상은 운명이 아니다. 전략이다. 사람들은 첫인상은 3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인상은 3초가 아니라 30년의 습관이 만든다. 겉모습은 하루아침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습관, 평소의 태도, 작은 자기관리들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인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울 앞에서 본 모습은 어제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쌓아온 습관이 오늘의 외모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인상은 운명이 아니라 전략이며 성과이며 관리입니다. 6. 외모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말해준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장면은 이것입니다. 실력이 좋아도 태도가 흐트러진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드러나는 태도가 바로 겉모습입니다. 옷차림이 흐트러지면 책임감이 흐트러지고, 표정이 산만하면 생각도 산만하며, 자세가 무너지면 집중력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여러분이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겉모습을 가꾸는 것은 삶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잠지게 숨지라. 여러분, 겉모습을 넘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풍채폰, 즉 한 사람이 풍겨내는 기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옷을 바꾸면 이미지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기업을 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을 직접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옷은 바꿀 수 있지만 풍채는 속일 수 없다. 풍채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 말투, 에너지, 움직임, 눈빛, 태도,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한 사람의 비언어적 메시지, non-verbal 메시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말보다 빠르고 말보다 정확하며 말보다 훨씬 강력하게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1. 풍채는 말보다 먼저 그리고 더 깊게 사람을 움직인다. 제가 해외 바이어를 처음 만났을 때 일입니다. 그들은 제 말을 믿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나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침착한가? 자신감 있는가? 책임감이 있는가? 신뢰할 만한가? 이 사람에게 내 사업을 맡길 수 있는가? 그들은 말보다 풍채를 통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경험을 매일 합니다. 상대방이 말 한마디 하기 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해 결론을 거의 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조심해야 할 사람인지, 믿을 수 있는지, 피해야 할 사람인지, 이 판단은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감, 즉 풍채 때문입니다. 이 풍채는 삶의 태도가 외부로 오래 묻어나온 결과다. 여러분, 풍채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총합입니다. 겸손하게 살아온 사람은 눈빛에서 여유가 보이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고, 책임있게 살아온 사람은 말투에서 무게가 느껴집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삶을 대충 살아온 사람은 풍채에서도 대충함이 묻어납니다. 제가 임직원에게 가장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풍채는 그 사람의 역사가 만든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과거를 풍채로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삶 풍채를 결정하는 오가지는 평생 자산이 된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관찰한 끝에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풍채는 아래 오가지에서 결정됩니다. 2. 자세 한 사람의 중심이 보인다. 등이 굽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허리가 펴지면 중심이 잡힙니다. 사업도 중심이 잡혀야 흔들리지 않듯 사람도 자세가 바로 서야 존재감이 살아납니다. 밀. 걸음걸이 목적의 유무가 드러난다. 목적 있는 사람의 걸음은 빠르지 않아도 힘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걷는지 보면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입니다. 한 표정 마음의 건강이 드러난다. 우울한 표정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단단한 표정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표정은 근육이 아니라 습관과 사고방식이 만든 결과입니다. 눈빛, 생각의 깊이가 보인다. 눈빛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집중하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책임 있는 사람의 눈빛은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 말투 품격의 마지막 경계선이다. 말투에는 가정교육, 경험, 사고, 품위, 감정관리, 모든 것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5가지는 돈이 없어도 바꿀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시작할 수 있으며,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평생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사풍체는 직업 관계 기회를 결정하는 조용한 스펙이다. 여러분은 이력서를 제출할 때 학력, 경력, 자격증을 적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력서보다 여러분의 풍채를 먼저 봅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얻는 사람은 풍채가 단단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사람은 풍채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고객을 설득하는 사람은 풍채가 진심을 먼저 전달합니다. 여러분은 말로 저는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채가 그 말을 부정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풍채가 조용한 스펙인 이유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고 평가되고 기회를 가져오거나 놓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5. 풍채를 바꾸려면 외형보다 먼저 정신의 자세를 바꿔라. 제가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신이 흐트러지면 외형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풍채를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헬스장 등록도 카페에서 다이어트 계획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등부터 곧게 펴는 것, 말하기 전에 한 박자 쉬어 생각하는 것,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듣는 것, 불필요한 분노를 눌러 품위 있게 대응하는 것, 작은 약속 하나라도 끝까지 지키는 것,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풍채를 바꾸고 풍채가 바뀌면 기회가 바뀌고 기회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6. 풍채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을 가진다. 젊을 때는 외모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진짜 매력은 풍채에서 결정됩니다. 눈빛의 깊이, 말의 무게, 표정의 단단함, 삶의 흔적에서 오는 품위, 이것은 젊은이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 후반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저는 임직원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나이가 들면 풍채로 존중받아야 한다. 아내만 자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의 풍채는 여러분의 경력, 경험, 가치관을 조용하게 대변해 줍니다. 7. 결론 풍채는 인생의 무음무인 전략이다. 사람들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말은 사라집니다. 말 앞에서는 누구나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채는 속일 수 없고 흐리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풍채를 갖춘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설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신뢰를 얻는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원하는 그 모든 기회의 문은 화려함이 아니라 품이 있는 풍채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가장 먼저 오가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존중은 눈빛에서, 자세에서,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짐 없는 정돈에서, 신발의 청결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평생 기업을 운영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작은 부분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는 없다. 외모와 단정함은 단순히 꾸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태도이며 상대에 대한 예의입니다. 1. 사람의 가치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드러난다. 회사를 키우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지원자를 만났습니다. 그중 뛰어난 학벌,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력서보다 먼저 그들의 작은 습관을 보았습니다. 의자의 정중앙에 바르게 앉는지, 말할 때 눈을 피하지 않는지, 서류를 다룰 때 함부로 하지 않는지, 들어오며 문을 천천히 닫는지, 인사를 할 때 진심이 실려 있는지, 이 작은 습관들이 그 사람의 품질, 성실성, 신뢰감을 결정했습니다. 외모, 옷차림, 자세 또한 이 작은 습관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정리하고 옷에 먼지를 털고 구두를 닦고 나가는 행동은 그 자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긴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런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태도가 없는 사람은 일을 맡기면 반드시 허점을 만듭니다. 이 외모는 예의이며 예의는 곧 신뢰다. 일본에서 사업을 확장할 때 저는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 힘인지 직접 겪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와 처음 만날 때 말보다 먼저 정돈됨을 봅니다. 옷의 주름, 머리칼의 흐트러짐, 손톱의 상태, 앉는 자세의 각도, 명함을 꺼내는 태도, 서류를 넘길 때의 조심스러움, 이 모든 것에서 그 사람의 성실, 배려심, 책임감이 읽힙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정돈된 외모는 상대를 존중한다는 표시이며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신뢰가 쌓이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사람도 모여듭니다. 3. 옷차림은 사치가 아니라 약속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단정하게 차려입은 사람을 보고 꾸미는데 신경을 너무 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옷차림은 타인과 나 자신에게 건네는 약속이다. 오늘의 나는 성실하겠습니다. 오늘의 나는 상대를 존중하겠습니다. 오늘의 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옷차림은 이 약속을 무언으로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삼성이라는 회사를 세계 앞에 세웠을 때도 우리는 제품만 잘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브랜드의 태도, 직원의 태도, 서비스의 태도까지 모두 하나의 약속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옷차림은 여러분의 브랜드 선언문입니다. 4. 좋은 옷보다 맞는 옷을 입어라. 제가 가장 많이 본 실수 중 하나는 비싼 옷을 사놓고도 자기 삶과 맞지 않는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싼 옷이 좋은 옷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옷이 좋은 옷입니다. 맞는 옷은 다음을 만족합니다. 2. 체형에 맞는다. 체형의 강점은 강조하고 약점은 자연스럽게 보완해야 한다. 이 역할에 맞는다. 직업의 특성, 자주 만나는 사람들, 책임의 무게와 어울려야 한다. 철학에 맞는다. 지나친 과시는 금물이고 절제와 품위가 드러나야 한다. 곧 미래에 맞는다. 내가 되고 싶은 나와 어울리는 스타일일 것. 이 네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옷을 입으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르게 대합니다. 5. 외모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기강기공을 세워라. 제가 기업을 이끌며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기강 개서의 힘입니다. 기강이 잡히지 않으면 규모는 커져도 절대 강해지지 못합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외모와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기 삶의 기강, 즉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는 그 규칙의 뿌리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에 몸을 바로 세울 것, 아침에 일어나 등과 어깨를 바로 펴는 것. 이 작은 행동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자세가 바르면 호흡이 바르고, 호흡이 바르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밀, 정리된 상태로 출근할 것. 이는 단순히 깔끔함이 아니라 오늘을 정중하게 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머리, 피부, 옷, 신발, 이 네 가지를 매일 점검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평균을 넘어섭니다. 필요 없는 물건, 습관, 스타일을 버릴 것. 사람의 외모를 망치는 것 중 절반은 어울리지 않는 습관, 어울리지 않는 옷,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에 대한 집착입니다. 버려야 채울 수 있습니다. 비워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하면서 오래된 기계, 낡은 방식, 불필요한 공정을 버리는 것이 회사 체질 개선의 시작임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6. 결론, 외모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다. 여러분, 사람은 출발점이 같지 않습니다. 재산, 환경, 재능 모두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모두에게 완전히 공평합니다. 바로 외모를 관리할 기회입니다. 돈이 없어도, 젊지 않아도, 배경이 훌륭하지 않아도 단정함과 품위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정함과 품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 때문에 기회를 잃기도 하고 외모 덕분에 기회를 얻기도 한다. 그러나 그 선택권은 언제나 자기 손에 있다. 외모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하루를 대하는 예의이며 자신을 대하는 존엄입니다. 이 존엄을 지키는 사람이 인생에서도 존중받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미묘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미묘한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인생 전체를 갈라놓습니다. 제가 평생 사업을 하며 깨달은 사실은 사람의 외모와 태도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삼성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선택, 희생과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삼성이라는 이름의 브랜드 힘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곧 개인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여러분의 외모, 태도, 말투, 풍채 속에 날마다 조용히 구축되고 있습니다. 1. 외모는 신호체계이다. 세상은 말보다 신호를 먼저 읽는다. 사람은 정보를 받을 때 언어보다 비언어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단정한 첫인상은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한다
라는 신호입니다. 안정된 자세는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신호입니다. 절제된 말투는 이 사람은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한다 라는 신호입니다. 깔끔한 스타일은 이 사람은 기본을 지킬 줄 안다 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은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신호다.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협상, 투자, 인재, 영입의 순간마다 말보다 먼저 작용한 것은 신뢰의 신호였습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그 신호의 시작입니다. 이 외모는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가장 기본적인 품질 관리이다. 저는 사업에서 늘 강조했습니다. 품질은 우연히 좋아지지 않는다.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관리의 결과다. 이 원칙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품질 관리는 성격, 태도, 언행뿐 아니라 겉모습에서도 표현됩니다. 꾸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은 품질 높은 인생을 살기 쉽고, 스스로를 방치하는 사람은 균열 많은 인생을 살기 쉽습니다. 품질 관리가 잘 된 제품은 사소한 충격에도 살아남습니다. 품질 관리가 허술한 제품은 작은 압력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 태도, 자세가 정돈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그것이 품질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진심을 보기 전에 형태를 본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나는 진심으로 노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의 진심을 보기 전에 여러분의 형태, 즉 보이는 요소들을 먼저 봅니다.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는가? 자세가 흔들리는가? 시선이 불안한가? 말투가 정돈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은 먼저 형태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야 본질을 들여다봅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도 첫인상에서 신뢰를 잃으면 두 번의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외모는 여러분의 본질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4. 꾸밈이 아니라 정돈. 이병철식 외모 철학의 핵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외모 관리란 치장하는 것, 꾸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꾸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칠애를 경계해 왔습니다. 삼성의 기업 문화가 절제와 실용성을 강조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는 외모 관리는 꾸밈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정돈이란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필요한 것을 남기고 가치에 맞게 배치하는 것. 이것은 기업 경영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불필요한 공정을 떼어내고 핵심 기술을 강화하고 브랜드 철학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 여러분의 외모도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무엇을 보여줄지보다 무엇을 보여주지 않을지 결정하는 능력. 이것이 품격입니다. 5. 외모는 목표가 아니라 전략이다. 여러분, 외모는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외모는 인생을 움직이는 전략적 변수입니다. 취업에서, 승진에서, 파트너십에서,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얻는 순간마다 외모, 태도, 풍채는 보이지 않는 실력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외모 전략은 다음 두 가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2.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밀. 그 삶의 주인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두 질문에 답하면 여러분의 스타일, 습관, 자세가 자연스럽게 정렬됩니다. 회사가 비전을 정하면 브랜드, 제품, 조직이 정렬되듯이 6. 몸가짐을 가꾸는 사람은 운명까지 가꾼다. 저는 기업을 숨가쁘게 운영하면서 수많은 인생의 변곡점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사소해 보인 차이가 몇 년 뒤엔 엄청난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능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몸가짐이 단정한 사람은 행동이 정중하고, 행동이 정중한 사람은 결정이 신중하고, 결정이 신중한 사람은 실패가 적고, 실패가 적은 사람은 기회가 늘며, 기회를 잡는 사람은 결국 운명을 바꿉니다. 이 모든 출발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태도이며 그 태도는 결국 외모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통해 드러난 태도 때문에 실패한다. 반대로 사람은 외모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통해 드러난 품질 때문에 성공한다. 7. 결론 외모는 당신의 침묵의 증명서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세상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의 외모와 풍채가 이미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실함을, 당신의 책임감을, 당신의 가치관을, 당신의 삶의 태도를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읽습니다. 저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이 단순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진실을 얻었습니다. 말은 오해되지만 풍채는 오해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외모는 여러분의 인생을 대변하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침묵하는 증명서입니다. 그 증명서를 매일 조금씩 더 견고하게 다듬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신뢰를 얻고 기회를 얻고 존중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외모, 풍채, 정돈, 예의는 결국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구조, 재정비, 즉 삶을 움직이는 근본 운영체제, OS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의 외모는 단순히 겉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외모는 내면의 품질이 시간이 지나 눈으로 보이게 된 결과입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도 동일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매출, 브랜드, 제품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내부 질서, 즉 사람, 조직, 시스템, 철학이었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외모를 바꾸고 싶다면 겉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안쪽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 내면의 기강이 무너지면 외모는 반드시 흐트러진다. 저는 평생 기업을 일구면서 기강 없는 조직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진리를 수없이 없이 보았습니다. 그 진리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표정이 흐트러지고,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말투가 흐트러지고, 책임감이 약하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생활이 무너지면 옷차림이 흐트러집니다. 결국 외모란 기강이 잡힌 사람인지 아니면 흐트러진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이 나를 끌고 다니고 있는가? 외모는 늘 이 질문에 답합니다. 아주 정직하게, 숨김없이. 이 정신의 질서를 잡으면 외모는 따라온다. 제가 가장 믿는 원칙은 이것입니다. 몸은 정신의 그림자다. 정신이 정리되면 자세가 바로 서고, 표정이 안정되고, 말투가 절제되고, 옷차림의 품위가 깃듭니다. 정신적 질서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잡한 것을 줄이고 본질적인 것을 남기는 일입니다. 삼성이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할 때도 우리는 늘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핵심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할수록 외모는 혼란해지고, 가치관이 명확할수록 외모는 단정해집니다. 삶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외모도 다스린다. 3가지 내면 훈련. 저는 임직원에게 늘 실천 가능한 내면 훈련법 3가지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외모 풍채를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핵심입니다. 이지, 침묵의 훈련.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기.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고 자기 중심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침묵이 깊은 사람은 눈빛이 안정적이고 표정이 무겁지 않으며 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레 품위가 생깁니다. 밀, 절제의 훈련.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힘. 절제는 기업 운영에서도 개인의 성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옷장에 필요 없는 옷을 비우면 스타일이 정리되고, 생각에서 불필요한 비교를 빼면 표정이 밝아지고, 감정에서 불필요한 분노를 덜면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은 덜어낼수록 선명해지고, 선명해질수록 풍채가 깨끗해집니다. 재반복의 훈련 습관이 품질을 만든다. 품질은 반복에서 생깁니다. 상품도, 회사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자세를 바로 세우는 반복, 매일 단정함을 체크하는 반복, 매일 표정을 관리하는 반복, 매일 책임감을 확인하는 반복. 이 반복이 쌓이면 풍채포사라는 인생의 자산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작은 흐트러짐을 반복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4. 외모는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습관 시스템이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습관의 힘을 믿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하루의 특정 선택이 아니라 습관의 구조입니다. 무심코 하는 말투, 무심코 걷는 걸음, 무심코 지어버리는 표정, 무심코 입는 옷, 무심코 넘기는 하루. 이 무심함이 쌓여 여러분의 외모가 됩니다. 반대로 의식적 선택이 쌓이면 여러분의 외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성이 성장한 것도 거대한 선택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이었습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5. 외모는 결국 존엄의 문제다. 저는 오랫동안 경영하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외모를 절대 방치하지 않는다. 그들은 구두 하나를 고를 때도 하루를 대하는 태도와 연결 짓습니다. 오늘을 무겁게 대할 것인가, 가볍게 대할 것인가. 그들이 단정함을 유지하는 이유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기 존엄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결국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록을 경시하는 사람은 삶에서도 자신을 잃습니다. 6. 품위는 겉이 아니라 근본에서 나온다. 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위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러나 태도와 절제로 만들 수 있다. 품위는 비싼 옷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품위는 세련된 말투나 화려한 장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품위는 약속을 지키는 태도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에서, 불필요한 분노를 삼키는 인내에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값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그 자체로 존재감이 있습니다.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인생을 움직입니다. 7. 결론 외모는 내면의 경영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빠른 지표이다. 여러분, 회사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관리 체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는 그 사람의 내면 경영이 잘 되고 있는지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은 인생의 기회를 관리할 수 있고,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감정도 다스릴 수 있고, 자신을 정돈하는 사람은 삶 전체를 정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를 통해 내면을 경영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 전체를 경영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의 외모는 여러분의 인생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가 단단할수록 여러분의 미래도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외모와 내면, 태도와 풍채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외모는 결국 경제적 가치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일수록 기회를 잃고 손해를 보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본 장면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외모, 태도, 존재감이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자기 외모를 전략적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외모는 신뢰도를 결정한다. 신뢰는 곧 경제적 가치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산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거래가 성사되고, 신뢰가 있어야 협력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가 있어야 기회를 얻습니다. 그 신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첫인상, 즉 외모와 풍채입니다. 흐트러진 태도는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불안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단정한 태도는 이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상대를 신뢰할 수 있을지 결정할 때도 말보다는 외모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시각적입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외모는 신뢰를 얻는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신뢰가 생기면 기회가 찾아오고, 기회는 결국 경제적 가치로 이어집니다. 2. 단정함은 실패를 줄이는 기술이다. 저는 기업 운영에서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외모 관리 또한 자기 삶의 리스크를 줄이는 행위입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흐트러진 복장은 상대의 마음을 30% 불안하게 하고, 인터뷰에서 불성실한 태도는 합격 가능성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며, 프레젠테이션에서 어수선한 자세는 전달력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즉, 단정함은 실패 확률을 낮추는 보이지 않는 기술입니다. 야구에서 실책을 줄이면 경기를 이기는 확률이 올라가듯, 인생에서도 작은 실책을 줄이면 기회가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3. 외모는 설득력이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를 움직인다. 여러분, 사람은 상대의 말보다 상대의 존재감을 먼저 느낍니다. 제가 수많은 협상을 했을 때 항상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말보다 사람이 먼저 설득한다. 말은 나중입니다. 가장 먼저 설득하는 것은 여러분의 풍채, 즉 말없이 전달되는 신뢰감입니다.
특히 리더라면 다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흐트러진 외모의 리더는 무질서를 퍼뜨립니다. 단정한 외모의 리더는 조직에 기강을 심어줍니다. 회사에서 리더의 표정 하나, 자세 하나가 수백 명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기운으로 조직을 이끕니다. 사직장에서 승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 제가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직원을 보면서 얻은 결론은 명확합니다. 승진하는 사람은 능력뿐 아니라 외모, 태도, 기강이 항상 일정했습니다. 다음 5가지가 그 공통점입니다. 이고 언제나 단정하다. 중요한 날만 깔끔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도 기본을 유지합니다. 밀,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한다. 피곤한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하고 늘 안정되고 차분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칸 말을 아낀다. 과장하지 않고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필요한 순간에만 명확하게 말합니다. 절제된 자신감을 보여준다. 오만하지 않지만 위축되지도 않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사람들은 안정감을 주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따릅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외모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5. 외모는 인간관계를 선별하는 기능도 한다. 여러분의 외모는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낼 뿐 아니라 상대방을 거르는 필터 역할도 합니다. 진중한 사람은 단정한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자연스레 끌리고 무책임한 사람은 기강이 잡힌 사람을 불편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외모는 여러분을 좋은 관계로 이끌고 불필요한 사람은 멀리하게 합니다. 기업도 같습니다. 품질이 좋은 제품은 좋은 고객을 불러오고 품질이 낮은 제품은 가격만 따지는 고객을 불러옵니다. 사람도 품질에 따라 어울리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6. 외모는 미래의 기회를 yes 또는 no로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도어락이다. 제가 살아오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대부분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미팅, 예상치 못한 소개, 우연히 만난 기회, 준비 없이 주어진 자리. 이때 외모와 풍채는 여러분의 기회를 즉시 yes 또는 no로 결정합니다. 잘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오면 바로 잡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놓칩니다. 그리고 기회는 흐트러진 사람에게 2번 오지 않습니다. 7. 결론, 외모는 단순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제 시스템이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모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외모는 신뢰를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기회를 만들고 경제적 가치를 만들고 운명을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저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이 진리를 누구보다도 명확히 보았습니다. 외모를 관리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외모를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인생의 경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장합니다. 외모와 태도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신뢰를 얻고 선택을 받고 기회를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외모, 태도, 풍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단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겉과 속의 일치이즈입니다.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때 어딘가 불안하고 설득력이 떨어지고 신뢰를 잃습니다. 제가 평생 경영을 하며 얻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은 오래가고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 일치야말로 품위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외모는 이 일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신호입니다. 1.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의 차이가 클수록 인생은 흔들린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성실하다, 책임감이 있다, 배려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외모와 태도에서 이 말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말은 힘을 잃습니다. 말은 금방 사라지지만 풍채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외모에 먼저 나타난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여러분의 관계, 직장,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장식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 품위를 만든다. 품위는 결코 비싼 옷이나 화려한 외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품위는 생활 방식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생활의 기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방 하나가 정돈되어 있는가?
책상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가? 신발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가? 마음속에 필요 없는 감정이 쌓여 있지 않은가? 이런 작은 생활의 자세가 여러분의 외모에도 그대로 묻어납니다. 삼성의 성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광고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쌓아온 생활 방식이 삼성의 품질을 만들었습니다. 삶 타고 나는 얼굴보다 중요한 것, 내가 선택한 태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얼굴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실함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품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리더를 보면서 느낀 사실은 외모의 좋고 나쁨은 성공과 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태도의 질집입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은 얼굴도 서서히 바뀝니다. 태도가 흐트러진 사람은 외모도 시간이 지나 흐트러집니다. 표정은 감정의 기록이고 자세는 책임감의 기록이며 외모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기록입니다. 기록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4. 품이 있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린다. 감정 관리가 외모를 만든다. 제가 가장 경계한 것은 감정이 이성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감정은 사람을 흔들고 흔들린 사람은 외모에서도 불안이 드러납니다. 표정이 경직되고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걸음걸이가 불안해지고 옷차림에서도 산만함이 보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외모에서도 안정적인 기운이 흐릅니다. 그들은 말보다 존재감으로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직원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회사를 다스리고 감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인생을 관리한다. 외모는 감정 관리의 부작용이 아니라 성과입니다. 5. 장기전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강이 얼굴에 서 있다. 저는 사람을 오래 관찰하는 것을 평생의 습관처럼 해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강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스먼,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더 풍채가 깊어지고 눈빛이 선명해지고 존재감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단단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규칙, 삶을 대하는 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 절제된 말투, 정돈된 생활, 성실함을 반복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시간이 흐르며 그 사람의 외모와 풍채를 완성합니다.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타고난 얼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기강이 얼굴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6. 진정한 품위는 과하지 않음에서 나온다. 저는 단 한 번도 과한 스타일을 선호한 적이 없습니다. 과한 것은 늘 감추고자 하는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절제입니다. 말이 과하지 않고 옷차림이 과하지 않고 행동이 과하지 않고 감정이 과하지 않으며 욕심이 과하지 않습니다. 절제된 사람에게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이 조용한 힘이 가장 오래가는 힘입니다. 7. 결론, 외모와 풍채는 진짜 나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외모를 가꾸는 것은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면을 벗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가식적인 것을 덜어내고 삶의 기강을 세우고 내면을 정리하면 비로소 겉과 속이 일치하는 가장 강력한 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꾸민 것이 아니라 진짜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는 화장품이 아니라 철학이 만든다. 오늘의 얼굴은 어제의 선택이 만들고 내일의 얼굴은 오늘의 태도가 만듭니다. 겉을 바꾸고 싶다면 속을 먼저 바꾸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의 외모는 여러분의 철학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바라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미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에서 먼저 드러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위치에 오를지, 어떤 인생을 살지, 남들은 여러분의 외모와 태도를 보고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스스로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갑니다. 1. 외모는 곧 올 미래를 암시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직원을 보고 수많은 리더를 만나고 수많은 사업가와 협력하면서 하나의 확실한 흐름을 보았습니다. 겉모습이 흐트러진 사람은 인생도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흐트러진다. 반대로 겉모습이 정돈된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미적 기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모는 그 사람의 습관, 기강, 정신의 질서, 생활 방식, 감정 관리 능력이 시간을 거쳐 밖으로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외모는 미래를 보는 창입니다. 이 흐트러짐은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 쌓이고 반복되고 결국 얼굴을 만든다. 여러분, 사람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무너짐은 항상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자세가 구부러지고, 내일은 귀찮아서 단정함을 포기하고, 모레는 마음이 흐트러져 표정이 거칠어지고, 그 다음 날은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고, 일주일 뒤에는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한 달 뒤에는 생활이 무너지고, 1년 뒤에는 외모가 완전히 변합니다. 흐트러짐은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작은 방치의 축적입니다. 기업이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위기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불량률, 작은 실수, 작은 태만, 작은 무질서가 천천히 회사를 무너뜨립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3. 반대로 단정함도 축적된다. 그리고 미래를 다시 쓴다. 외모가 무너지는데 시간이 걸리듯 외모가 바로 세워지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표정을 가다듬으면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자세를 고치면 존재감이 달라지고, 정돈된 스타일을 유지하면 상대의 신뢰가 즉시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몇 달 뒤, 몇 년 뒤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저는 기업 경영에서 늘 강조했습니다. 작은 개선을 매일 하면 1년 뒤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다. 사람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4. 외모는 책임감의 총합이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외모에서도 어느 순간 그 책임 없음이 드러납니다. 늦게 도착하는 사람은 외모에서도 어설픔이 보이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자세도 불안하고, 마음이 산만한 사람은 옷차림도 산만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표정과 말투에서 분노가 보입니다. 책임감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태도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는 책임감의 거울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의 얼굴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 5. 외모는 인간관계를 정리한다. 품질이 낮은 관계가 자연히 떨어져 나간다. 여러분이 외모에 기강을 세우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중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가까워지고, 불성실한 사람은 여러분을 불편해하며 떠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고, 생각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품질이 관계를 스스로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삼성이 성장하면서 브랜드가 강해지자 삼성과 맞지 않는 거래처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품질이 올라가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은 계속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외모는 그 신호를 자연스럽게 보냅니다. 6. 자신을 세우는 사람만이 인생을 세운다. 여러분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외모를 바로 세우고, 자세를 바로 세우고, 표정을 바로 세우고, 생활을 바로 세우고, 감정을 바로 세우고, 약속을 바로 세우면 여러분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바로 세워집니다. 저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이 단순한 원리를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는 만큼 성장하고 자신을 방치하는 만큼 무너진다. 7. 결론, 외모는 결국 당신의 내일을 먼저 말해주는 경고이자 조언이다. 여러분, 외모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에 나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위치에 설지, 어떤 관계를 만들지, 어떤 기회를 잡을지, 이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의 외모 속에 조용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게 답하는 것이다. 미래가 여러분을 존중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오늘의 외모부터 미래에 걸맞게 세우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외모와 태도, 풍채와 기강,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근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외모는 순간의 꾸밈이 아니라 평생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인생의 기록이다. 외모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태도를 지켜왔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삶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흔적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며 사람들의 신뢰를 결정합니다. 1. 외모는 정직한 기록이다. 속일 수도 지울 수도 없다. 사람은 말로는 무엇이든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는 꾸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화장이나 옷이 아니라 태도, 습관, 기강, 품질이 시간을 거쳐 밖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있고, 책임을 회피해 온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와 핑계가 묻어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 사람의 자세에는 기백이 서 있고, 자기관리를 포기한 사람의 몸가짐에는 무질서가 배어 있습니다. 외모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모두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겉은 속을 숨기지 못한다. 삶은 얼굴과 태도로 스스로를 증명한다. 이 외모는 단순히 보이는 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기준이다. 여러분이 어떤 외모와 태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돈된 사람에게는 정돈된 일을 맡기게 됩니다. 책임감 있는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는 큰 책임이 주어집니다. 품이 있는 사람에게는 품이 있는 기회가 따라옵니다. 반대로 흐트러진 사람에게는 중요한 자리를 맡기지 않으며, 불안한 사람에게는 안정된 관계가 오지 않으며, 무질서한 사람에게는 발전의 기회가 머물지 않습니다. 외모는 단순히 여러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할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삼지가 외모는 인생의 관성을 만든다. 저는 오래전부터 인생에는 관성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자세가 바르면 생각도 바르고, 생각이 바르면 행동도 일관되고, 행동이 일관되면 결과도 일정해지고, 결과가 일정해지면 신뢰와 기회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 관성의 출발점에는 항상 외모와 태도의 기강이 있습니다. 흐트러짐을 허용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삶 전체의 기강도 흐트러지고, 단정함을 지키는 사람은 삶 전체를 질서 있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외모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관성을 만드는 초석입니다. 4. 외모는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조용한 기준이다. 여러분의 외모와 태도는 누가 여러분 곁에 머물지, 누가 여러분과 떨어져 갈지를 조용히 결정합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품이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을 끌어당기며, 무질서한 사람은 무질서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성장할 때도 우리의 품질이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협력사를 걸러냈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품질은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선택합니다. 5. 외모는 리더십의 첫 번째 자격이다. 제가 임직원에게 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리더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한다.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이끌고, 어떻게 회사를 이끌며, 어떻게 가족과 사회의 책임을 지겠습니까? 리더십은 말이나 지위로 생기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태도의 무게, 존재감의 깊이, 표정과 자세에서 풍기는 단단함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외모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외모는 리더십의 출발선입니다. 6. 결론, 외모는 여러분 인생이 남길 유산이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어떤 유산을 남기고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성과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품위, 그 사람의 기강, 그 사람의 존재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외모와 풍채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그렇기에 저는 생전에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외모에 담긴 삶의 무게로 평가받는다. 여러분의 외모는 여러분의 삶 전체가 남긴 가장 정직한 유산입니다. 오늘의 외모는 어제의 선택이 만들었고, 내일의 외모는 오늘의 태도가 만들 것입니다. 겉을 바꾸려 하지 말고 속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외모는 여러분의 철학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